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 캠퍼스 기업교육사업본부에서 기업교육팀 맡고 있는 한성은입니다. 패스트 캠퍼스에서는 작년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스킬 컨설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올해 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실제로 그 스킬 기반의 HRD 컨설팅 프로젝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다 보니까 사실 스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HR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스킬이라는 키워드나 혹은 개념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각기 다른 배경과 이유를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이전에 뭐한 십수년 전에 역량 모델링도 했었고, 혹은 우리가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설정한 어떤 뭐 스킬이랄지 역량이랄지 어떤 인재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도 빠르게 변하는 어떤 이런 사회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이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나머지 카테고리는 조금 그 비중은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이제 직접 이제 HR 팀이나 혹은 뭐 TF를 꾸려서 해봤더니 생각보다 어렵더라. 혹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 과정을 좀 전문가들이랑 같이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HR 담당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래전부터 스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어떻게 이걸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오셨으나 이제 조직 차원에서 뭔가 설득할 어떤 확정적인 언어가 필요한 이걸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지금 한다고 했을 때 이전과 어떤 시도했던 것들이랑은 어떻게 다를지를 설득하기 위한 이런 언어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가 워낙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들이 뭐 한국 지사, 뭐 글로벌 지사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시장으로 이제 확장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디에서 시작했던 간에 그 리더십단에서 우리도 이제 스킬이라는 걸 한번 전사적으로 도입을 해보자라고 이제 숙제, 미션을 주시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루빨리 좀 우리의 문화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의 어떤 체계로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랑 어떤 걸 필요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 HR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고민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서 교육을 뭐 계획하고 수립하고 연간 어떤 체계도 세우고 하는데 진짜 우리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다 만족도도 괜찮게 나오고 어떤 뭐 퀴즈를 보거나 시험을 봤을 때 결과도 나쁘지 않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적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주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들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HR 담당자로서 맞다고 생각하는 걸 일방적으로 주거나 혹은 100% 옵션을 열어두고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혹은 좀 수강하고 싶은, 배워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듣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스스로도 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 시점에 필요한 교육을 좀 들을 수 있도록 IDP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 목표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기술이나 사회나 시장이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미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필요한 스킬을 잘 가꿔서 좀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보통 스킬 모델링에 이어서 갭 진단을 하거나 진단 평가를 하게 되는 이제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날 시험 보는 게 아닌가,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나 이제 고가에 반영되거나 하는 게 아닐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를 실제로 수행하시는 쪽에서도 어떻게 인사평가에 녹여서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할까 하시기도 하는데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마치 범인을 색출해서 뭐 리스트를 세워가지고 랭크에 따라서 누가 몇 점, 누가 몇 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도 미처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하지만 구성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스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스킬 모델링, 컨설팅 프로젝트를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HRD 차원에서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하더라도 ROI, 어떤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에 대한 숙제를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스킬 컨설팅, 스킬 모델링이 그것을 조금 다르게 ROI를 높일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해답으로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패스트 캠퍼스는 지금 스킬 컨설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시간과 비용을 잘 절약을 한다는 게뭐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정말 딱 맞는 적절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서 이제 뭐 예산을 어떻게 더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시고 이제 수행 실행을 하시는 HR 담당자분들의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곳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시면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도 뭐 1년 안에 혹은 같은 기간 안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고 더 이런 효과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하나의 해답으로서 스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해야 되고는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궁금한 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어서 저희 팀의 이수빈 매니저가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스킬이 왜 중요하고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 진행했던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패스트 캠퍼스의 스킬 컨설팅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 5사의 경우에는 맞춤형 스킬 DB 구축, 그리고 구성원 진단 이후에 진단을 통해 도출된 스킬별 교육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맞춤형으로 좀 출강 교육을 기획했던 케이스이고요. N사의 경우에는 사실 인사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각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 어떠한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성원 진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표준 프로세스는 3단계로 구성이 되기는 하지만 각 기업의 상황 그리고 요구에 따라 조금은 유연하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 선택 과정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패스트 캠퍼스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수행해왔고 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스킬 컨설팅 프로젝트가 끝나면 스킬 기반으로 새로의 교육 체계를 수립하시겠지만 어찌 되었건 본질적으로 봤을 때 고객사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안하고 또 개발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개발 같은 경우에는 스킬 컨설팅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각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H사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장기간의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런 산출물 중에서도 제가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교육 로드맵과 인증 가이드입니다. 사실 교육 로드맵과 인증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패스트 캠퍼스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벤치마킹 기업에 실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해당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진행함으로써 이 결과물에 대한 좀 객관성을 가져가고자 했었습니다. 교육 로드맵의 경우에는 이제 각
직무별로 필수적이고 선택적인 스킬을 분류한 다음 각 스킬별로 어떠한 요구 수준을 필요로 하는지 설정하여 이 해당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들을 로드맵 형태로 도출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증 가이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인증 가이드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증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한 경험, 자격증뿐만 아니라 뭐 사회나 사내에서 이수했던 교육, 그리고 외부 경험 등 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해서 각 요소들을 일정 수준 이상 갖췄을 때 사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보시는 인증 가이드 내부에 있는 각 요소들이 보통은 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또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결과물로 객관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 저희는 인증 가이드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개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H사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구성원 진단인데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구성원들에게 친숙한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5점 척도로 각 구성원들이 본인의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가 진단만 실행했을 때에는 이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 진단값뿐만 아니라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진단한 값, 그리고 스킬별 중요도, 필요도의 가중치를 두어서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사의 사례인데요. 오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직군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오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직군의 세부 직무가 15개나 될 만큼 정말 각 마케터가 하는 역할, 그리고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맞춤형으로 스킬 DB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H사의 IT 직군처럼 좀 각 직무가 하는 일이 명확하고 또 직무별로 사용하는 툴도 명확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스킬들을 뽑아내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뭔가 영업이나 마케팅처럼 조금은 모호하고 교육보다는 경험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직무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사 사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스킬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 캠퍼스가 정의하고 있는 스킬 유형은 크게 테크니컬, 워크플레이스, DX 에센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의 경우에는 이 마케터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특성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스킬 유형을 테크, 휴먼, 컨셉추얼 이렇게 세 개로 다시 구분하여 새롭게 스킬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 컨셉추얼 스킬 부분인데요. 보통 마케터라고 하면 전략 도출이나 인사이트 도출처럼 뭔가를 분석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추상적이고 그런 구조화가 필요한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컨셉추얼 유형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사의 사례인데요. N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각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N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무 분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N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용 공고의 직무 요건을 분석하여 기초 자료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많은 기업 담당자 분들께서 그래서 우리 기업에 스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스킬을 이렇게 정의하려면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채용 공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채용 공고는 각 직무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각 기업의 인재상이나 기업 정신처럼 그 기업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 공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스킬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N사의 경우에는 이제 인사평가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직무가 어떤 스킬을 필요로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함께 봤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N사의 개발자라고 했을 때 좀 어떠한 것들을 공통 역량으로 가져갈지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스킬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 3개 기업 이외에도 저희가 많은 고객사 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구성원 분들의 평가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좀 많은 요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패스트 캠퍼스가 스킬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킬 매치입니다. 이 스킬 매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 아마 올해 여름 ATD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존에는 5점 척도로 자가 진단 형태로 스킬 갭 진단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스킬 매치를 활용하게 되면 보다 정형화되고 객관화된 문항으로 구성원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맞춤형 교육 큐레이션까지 좀 한 플랫폼 내에서 수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킬 매치 플랫폼을 제가 진단 서비스라고 소개해 드리기는 했지만 이 플랫폼의 목적이 뭔가 구성원 중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가리기보다는 이제 좀 더 IDP, CDP를 좀 더 쉽게 구체화하고 보다 개인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실 수 있는 목적으로 개발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스킬 컨설팅 프로젝트 사례와 그리고 스킬 매치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패스트 캠퍼스는 이 스킬 컨설팅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날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